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객체지향 개발 원리와 팁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발 원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설계 원리와 팁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를 모아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는 5가지 중요 설계 원리의 첫자 S, O, L, I, D를 가지고 와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설명해 드린 다음 이 5가지 외에 많이 사용하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에는 좋은 패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턴도 나타납니다. 이 패턴이 나타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해야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패턴을 NT 패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코드 냄새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NT 패턴으로 분류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프로그램 설계 원리와 프로그램 팁들을 살펴보고 끝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램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에 부합하게 설계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설계 원리 중에 법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왜 이런 원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급적 그 원리에 부합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트에서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인 솔리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S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이라고 해서 단일 책임 원리입니다.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해야 된다. 클래스를 수정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응집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 모듈을 얘기할 때 모듈은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 응집성이 높다는 것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O는 Open Close Principle입니다. 첫 번째 노트를 설명드릴 때도 이 프린시플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지향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은 이미 작성된 코드가 있을 때 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객체지향은 실제 코드 수정 없이 기존 기능을 확장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크게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같은 경우이면은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코드를 확장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서브클래싱에 해당되는 것인데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요거는 인터페이스들이 또는 클래스들이 덩치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구현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A, B, C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해 놓으면 이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는 A, B, C 메소드를 정의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A, B, C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스 간, 객체 간 의존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코드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코드 수정 없이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OCP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원리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중에 첫 번째 원리는 SRP 원리입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클래스는 단일 책임만 해야 된다.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만 존재해야 된다. Class should have only one reason to change.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은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듈이 있으면 모듈은 high cohesion, loosely coupling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낮은 결합성. 이 loosely coupling은 나중에 그 DIP 원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high cohesion, 높은 응집성은 이 SRP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클래스가 정의한 이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은지 살펴보냐 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멤버 변수 수가 많으면은 클래스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메소드가 많은 경우에도 그리고 관련이 없는 서로 연관이 없는 그 메소드들이 많은 경우에도 응집성이 떨어지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래스가 여러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여러 메소드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책임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mployee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 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수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일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면은 이 메소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이 바꾸면은 write to db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2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중에 하나는 이 클래스에서 빼서 다른 클래스한테 책임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클래스를 활용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가 너무 덩치가 커졌을 때에도 함수가 덩치가 크면 이거를 모듈화 하듯이 클래스도 덩치가 크면은 그 클래스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쪼갤 때에는 기능들을 살펴보고 유사한 기능들을 분리해 가지고 다른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SRP와 관련된 몇 가지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말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here is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should be in its place.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할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맞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적합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ever make a class like a pocket knife. 이런 스위스 포켓 나이프처럼 클래스를 만들면 안 됩니다. 스위스 포켓 나이프는 여러 가지 칼들이 다 하나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클래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do one thing and do it well. 한 가지 일만 하고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클래스는 한 가지 일만 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right to DB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여기에다 구현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OC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pen Close Principle.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고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데 실제 객체 지향은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를 확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이용할 수 있고 포함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면은 방법 2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상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 관계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OCP와 관련해서 또 언급되는 말을 보면은 Brain surgery is not required when putting on a hat. 모자를 쓰기 위해서 뇌 수술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간단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수정해야 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전에 C에서는 어떻게 OCP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모양, 그 도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거형을 정의하고 구조체를 정의하는데 그 구조체에 원래는 이런 이제 이 도형들이 가질 구조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드만 가진 구조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걸 봐야 되겠군요. 요거는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그 도형들의 그 포인터 배열을 받는 draw shape라는 그 함수를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코드가 잘못됐네요. shapes. 요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갖고 와서 얘의 타입을 살펴봅니다. 타입을 살펴봤더니 그 타입이 rectangle이면 뭐하고 circle이면 뭐를 하게끔 조건문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트라이앵글을 처리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트라이앵글을 넣어야 되겠고, 요 케이스절에 트라이앵글을 넣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돼요.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공통된 요소를 shape라고 하는 부모 상위 타입을 정의해 가지고 모든 도형들을 shape를 상속받도록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아직 트라이앵글이 없었는데 여기에 삼각형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트라이앵글만 새롭게 정의하면 됩니다. shape를 상속받는 트라이앵글만 정의하게 되면은 이 draw shape에 대한 코드에 대한 수정 없이 계속 프로그램은 동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설계된 객체 지향 코드는 기존의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훨씬 실제적인 OCP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리드에서 세 번째 프린시플입니다.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 원리를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 같고, 이 원리는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합니다. 코드 중복 없이 부모의 정의된 걸 다 멤버 변수, 메소드를 다 자동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매우 편합니다. 그런데 상속의 이점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 리모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통 리모컨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객체 지향의 중요 원리인 폴리모피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LSP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LSP 원리는 뭐냐면은 S가 T의 서브타입이면은 T가 기대하는 곳에, 프로그램에서 T가 기대하는 곳에 S의 객체로 다 바꾸더라도 프로그램이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펫이 있고 또 cat 이런 식으로 상속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펫이 요구되는 데에 강아지 객체로 대체하더라도 프로그램은 O 동작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동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브 타이핑이 올바르게 제공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을 처리할 때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특히 다양성을 위해서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자식들이 재정의하는 건데, 이런 재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양성을 활용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속을 해야지 문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LSP 원리가 아니더라도 먼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EasyA가 성립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떠나서 EasyA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첫 번째예요. 그런데 EasyA가 성립하더라도 LSP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은 상속을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실제 할지 아니면
좀 다르게 설계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세가 성립하지 않으면 절대 상속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메소드를 재정의했어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리모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펫에 워크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워크를 강아지도 재정의하고 고양이도 재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워크라는 메소드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문법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매개 변수 타입은 반변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반변성은 같거나 더 일반화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환 타입은 공병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같거나 더 특수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 객체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매개 변수 타입은 반변성은 가능하고 반환 타입에 대해서는 공병성은 괜찮다. LSP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식 메소드가 더 많은 종류의 예외를 발생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언어에서 문법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쓰는 자바나 C++는 이거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자바와 C++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매개 변수 타입에 대해서는 반변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할 경우에만 재정의로 인정을 합니다. 자바와 C++는 모두 반환 타입에 대해서는 공변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장해 주는 거죠, 언어에서. 세 번째로 자식 메소드가 더 많은 종류의 예외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바는 체크드 예외에 대해서는 요거를 보장해 줘요. 그런데 체크 예외가 아닌 언체크드 예외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C++는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고 반변성, 공변성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부모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자식 객체를 처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 리모컨은 펫샵입니다. 펫샵 리모컨이에요. 우리가 다양성을 이용해서 객체들을 처리할 때는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가상함수들, 늦은 바인딩이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을 불러서 다양성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그 가상함수, 늦은 바인딩을 제공하는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getPet, 그 다음에 addPet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getPet은 pet 타입을 반환하고 있고요. addPet은 반환 타입은 없는데 pet을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첫 번째 캐시업 객체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캐시업 객체는 getPet의 경우에는 pet이 아니라 cat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cat을 반환하고 있어요. 인자는 cat을 받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부모 리모컨을 기대하면은 부모 리모컨은 펫을 반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리모컨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이 리모컨이 캣숍을 가리키는지, 덕숍을 가리키는지, 햄스터숍을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get pet을 호출하면 pet을 반환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캣숍은 고양이를 반환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고양이도 pet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즉, 반환 타입은 공병성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같거나 더 특수화돼도 문제가 없어요. 부모 리모컨 입장에서는 pet을 기대하는데 고양이가 반환됐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add pet은 pet을 기대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샵인지 모르겠지만 이 리모컨으로 add pet을 호출할 때에는 pet 타입,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도 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더 특수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LSP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제 펫숍은 덕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 캣숍을 가리키고 있으면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LSP를 만족하려면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SP 측면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덕숍 입장을 봅시다. 펫숍 리모컨으로 덕숍 객체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객숍은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오브젝트를 인자로 받고 있어요. 자, 펫숍 리모컨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이 펫숍 리모컨은 get pet을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 애완동물이에요. 그런데 덕숍은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pet보다 더 상이에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아닌 뭔가 다른 것도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펫숍 리모컨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될 겁니다. 애완동물을 기대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나온다든지 뭐 마우스가 나온다든지 의자가 나온다든지 이상한 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add pet은 오브젝트를 인자로 받고 있어요. 자, 펫숍은 인자로 뭘 전달하기를 그 리모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은 애완동물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인자가 오브젝트이면은 펫을 전달해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LSP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강아지 숍이면 강아지만 받아야 되는 건데 오브젝트로 정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문제되니까 안 되고 얘는 이런 건 원래는 LSP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부모 리모컨을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허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면은 오히려 강건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 매개 변수 타입에 대해서는 반변성은 제공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실제 쓰고 싶은 강아지지만 강아지는 쓸 수 없고 펫이라고 써서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펫을 썼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닌 것이 올 수 있으니까 add pet을 구현할 때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LSP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적인 특성 말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보장이 돼야 확실하게 LSP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메소드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전 조건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변 조건들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이것 역시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 객체를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히스토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스토리 규칙은 요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객체는 자신의 메소드를 통해서만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캡슐화 측면에서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LSP보다는 LSP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 살펴볼 때는 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수를 인자로 받고 정수를 반환해 줍니다. 사전 조건은 보통 인자와 관련된 조건이 있고 객체의 상태와 관련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드 입장에서는 이 인자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모 메소드의 fu는 사전 조건이 n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fu를 호출할 때 양의 정수만 전달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 어떤 자식 객체를 조작할 때라도 어떤 자식 객체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정수만 전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 조건에 대해서는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만약에 자식이 재정의하면서 자식은 양의 정수인과 동시에 짝수여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짝수일 경우에 동작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전 조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 fu를 부를 때 양의 정수만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양의 정수인 동시에 짝수인 걸 전달해야지만 이 하위 객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n은 음수를 받도록, 양수도 받고 음수도 받도록 만들어놔도 LSP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양의 정수만 전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강화해 놓으면은 그 강화된 거를 충족하도록 부모 리모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의 사후 조건은 또 마찬가지로 그 반환되는 값은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들만 반환해요.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으로 그 객체들을 조작하는 사용자는, 개발자는, 또 프로그램은 반환하는 값이 양의 정수일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가 악화를 해놨으면 사후 조건을, 즉 마이너스 1000까지는 그 자식 객체는 재정했는데 반환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리모컨으로 그 객체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때 fu를 부르면은 나는 양의 정수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수도 반환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때 항상 뭘 염두에 두면 되냐면은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 객체를 처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LSP 관련해서 또 많이 언급되는 예는 그 사각형과 정사각형입니다. 또는 타원과 원입니다. 정사각형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isA가 성립합니다. 원도 타원입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 isA가
성립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렉탱글을 사각형을 상속해서 정사각형을 만들던가 타원을 상속해서 원을 만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렉탱글은 width와 height 두 개의 정보가 별개의 정보예요. 그런데 스퀘어는 width와 height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set height를 부르면은 height만 바뀔 걸로 기대하는데 그 객체가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타입을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width뿐만 아니라 height뿐만 아니라 width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is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LSP 측면에서는 올바른 상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shape 밑에 rectangle도 있고 square도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얘를 rectangle의 밑에 두는 것은 rectangle과 square는 성격이 is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is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또 이 두 개의 특성적인 측면을 보면은 is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의 관계는 성립하지만 LSP 측면에서 살펴봤더니 상속으로 모델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형제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스퀘어를 렉탱글의 자식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렉탱글의 상위 클래스인 쉐입의 렉탱글과 스퀘어를 모두 자식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식 중 특정 메소드가 필요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으면 해당 메소드를 부모 타입에서 제외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하이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여기서처럼 새가 있는데 어떤 새들은 날아다니고 어떤 새들은 날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fly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fly 메소드를 가지는 버드를 특수한 flying 버드를 만들고 날아다니는 애들은 flying 버드를 상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드를 상속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날아다니는 새와 날지 못하는 새를 뭔가 구분하고 싶으면 타입으로 구분하고 싶으면은 flying bird와 non-flying bird를 만들고 얘들은 얘를 상속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non-flying bird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타입이 존재하고 이 타입을 가지고 얘와 차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포함 관계를 사용해 가지고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스퀘어를 렉탱글을 이용해서 상속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함 관계를 활용하면은 여전히 코드 중복 없이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스택과 벡터가 있을 경우에 벡터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벡터를 포함 관계로 사용해 가지고 스택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